네, 어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에 이어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대행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 체제를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고 민주당에선 차기 당권과 관련한 신경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먼저 녹취를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 저는 바로 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인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연설 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역시 이제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맞습니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비판과 공격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이 쓰인 거 어휘를 보더라도 일단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이 한 16번 이상 나왔다고 그렇죠. 하죠. 16번 나오고 민주당이 12번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문재인 정권 탓이다라는 거였었고 네. 연설원고 후반기로 가면은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장제원 의원이 뭐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아요. 현재와 과거 정부에 대한 진단 또 개혁 과제를 정확하게 잘 짚었다. 베리 나이스 이러면서 네. 당내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전달해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의견을 전달한 거죠. 자신의 무능함을 남 탓으로 돌리는 아주 민망한 장면이 연출됐다라고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왜 자꾸 문재인 정권 탓하냐. 당신들 성과를 보이는 그런 연설이 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의 연설과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을 다 들어본 결과 여야의 지도부들이 과연 이렇게 남 탓만 하는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런 대표 연설을 국민들이 듣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제 오늘 공통적으로 흐르는 게 뭐냐면요. 다른 당 그리고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은 정말 나쁜 정권이야. 그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면은 자기네들 정권과 자기네들 당은 다 좋은 평가를 받습니까? 민생이 되게 어렵습니다. 정치가 지금 실종이 됐습니다. 53일째 원구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성보다는 남 탓으로 하는 그러한 대표 연설이야말로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드는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현재 이제 민생이라든가 이 전반적인 이 전국 상황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어쨌든 이 여권 쪽이 여당 쪽이 더 좀 큰 책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전국의 주도권을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연설을 보면은 이 여러 가지 개혁과 혁신에 관한 그 언급이라든가 네. 연금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있죠. 사회적 대타협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것도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필요하고 분명히 그 안에는 이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전제로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권성동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연금, 노동, 교육 개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라는 것,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부분, 또한 4차 산업혁명 중심 국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국회에서 어쨌든 입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의 협조 없이는 연금 개혁할 수 있습니까? 공공 개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나와서 어제랑 오늘 나와서 서로 상대방을 향한 저주의 말, 비난의 말만 한 것은 협치 의지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다른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상대방 때문에 지금 원구성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서 서로 욕하기 바쁘더라고요. 네. 과연 이분들이 협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대통령께서 좀 진작 야당 지도부들과 오만찬을 거치면서
좀 우리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여러 가지를 국회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협조 요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아쉬운 시점이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때 갔다 오셔서 좀 야당 지도부들에게 성과를 좀 브리핑을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시점도 좋았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 과연 지금 정권이, 정부가,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이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권성동 이 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에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그 힘들었죠. 처지에 있었습니다. 네. 사적 채용 논란이라든가 또 이제 그 대행 체제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이제 계속 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며칠 사이에 그래도 좀 이 무마를 하고 좀 이렇게 진화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만 당내 분위기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는 좀 쉬쉬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예. 가장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김기현 전 원내대표거든요. 네. 지금 봐라,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당이 앞길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당을 좀 다시 한번 하나로 모아야 된다. 임시 지도체제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는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모두 의원총회에 모여서 좋아요. 이번에는 지금 당분간은 6개월 동안은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결정이 난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사심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정치인들 사심이 있겠지만 김기현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차기 당권 주자로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인이 임시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내가 출마해가지고 당대표 돼야지. 그래서 지금 당원들과 지금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일단은 당분간 유지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운다는 것은 당신 당대표 되기 위해서 지금 권성동 체제 흔드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이제 충분히 본인의 생각과 뜻을 밝혔으니까 내일부터라도 저런 얘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이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이준석 대표의 이제 수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이제 경찰 수사 일정이 어느 정도 이제 이 속도를 낼 것이냐, 뭐 검수완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예고된 그런 일정을 보면은 경찰로서도 뭐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예. 근데 변수가 있어요. 저번 주에 서울경찰청장인가요? 네. 이렇게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수사 사건은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이게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브리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 기간 오랫동안 조사를 하고 결론이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올해 12월 경찰 수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뭐 가을 이후로라도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례적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되게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날짜를 받고 얘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지는 못할 것 일반적으로 같습니다. 이제 이 정치권에서 그 예측했었던 것은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8월 달? 빠르면 8월, 네. 뭐 늦어도 9월 전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일단 경찰의 입장을 보니까 이것은 상당 기간 더 조사를 해야 된다. 네. 확인해야 될 것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올해 12월까지 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1월 달에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임시 전당대회는 물 건너간 것이고 내년 6월 달에 정기 전당대회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고 검찰로 넘길 것인지 그걸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이
권 대표의 원톱 체제가 좀 상당 기간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이제 또 변수가 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저번에 뭐 구급 공무원, 뭐 강원 촌놈 이런 말실수를 한다든지 예. 또한 이번에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힘이 원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되는 행안이라든지 과기정통위원장 자리를 못 가져오게 되면 아니 본인이 좀 말도 실수를 하고 원구성 협상에 대야 협상도 제대로 못 하는데 지도력을 되게 흔들 것 같아요. 네. 그러한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가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흔들릴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97세대 그룹 의원들 오늘 이제 이른바 이제 양강, 양박 이 네. 의원 4명이 이제 토론회를 열었죠. 역시 이제 이 의원들 사이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네. 오늘 그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은 각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조금씩 좀 그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오늘 단일화의 시점이라든가 네. 방법을 놓고 이제 좀 이견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었죠. 네, 생각이 좀 다르고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는요, 컷오프 이전에 단일화를 하자라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이재명 단일화 흐름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두 분은 단일화해야 돼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선 당의 혁신과 방안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 서로 공유가 돼야 된다. 네. 가치의 쟁점부터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고요.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소극적이에요. 단일화를 닫아두고 있진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금 셈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일화가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 할 것인지 그 단일화 협상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저 내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컷오프 전에 단일화를 하자. 어대명이 되는 분위기이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를 좀 견제하자. 이런 입장은 공감대는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좀 협상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저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대표가 되겠다라면 내가 당대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명분에 대해서 가치와 철학에 대해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내보여야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저 97그룹들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오로지 이재명은 안 되니까 우리 단일화하자. 그게 바로 내가 당대표 되는 이유이자 명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다 더 큰 당을 위한 진보 진영을 위한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내야 당원과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보다는 저런 비전과 가치를 내세우는 97그룹 중에서 당을 맡아야 될 것 같아 라는 흐름이 형성이 될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국회 원구성 협상 마지막으로 좀 네.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협상은 이제 불발이 됐고요. 불발됐죠. 내일 이제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 과방위와 이 행안위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자, 이게 이제 핵심 쟁점 아닙니까? 네. 접점이 없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오늘도 대략 그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45분간 서로의 입장을 좀 확인을 했는데 서로 그냥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냥 평행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행안위와 가방위를 우리 쪽이 가져오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행안위나 과방위 중에 하나만 가져가 이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내일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이 협상이 내일 또 결렬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협상을 다시 한번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하기로 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에 이게 협상이 완성이 되면 내일 오후에 본회의해서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 내일 오전에 이거 안 되면은 내일 오후에 본회의는 다시 연기하겠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협상은 내일 오전에 열리겠지만 오늘 밤에도 막후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